안녕하십니까? 지혜의 숲을 거닐며 삶의 깊이를 더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주변 세상을 흡수하기 시작합니다. 무엇이 사회적으로 용납되는지, 사람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우리가 미처 인식하지도 못하는 사이에 우리를 만들어가는 거대한 시스템에 어떻게 맞춰 살아가야 하는지를 배웁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우리는 너무나 중요한 무언가를 잃어버립니다. 바로 우리 자신의 깊은 내면에 존재하는 진정한 자아, 우리 본질과의 연결입니다. 스위스의 위대한 정신분석학자 칼 융은 평생을 바쳐 이 신비를 탐구했습니다. 그는 무의식이라는 미지의 영역에 숨겨진 언어를 해독했고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진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진정으로 자신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가치보다 못한 것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겉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 상황인데 마음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 계속해서 에너지가 소진되는 느낌. 받는 것보다 더 많이 주기만 하는 연인 관계에 있었을 수도 있고 변화가 두려워 만족스럽지 못한 직장을 그만두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당신을 성장시키는 대신 오히려 당신의 빛을 꺼뜨리는 사람들 곁에 머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왜 스스로 이런 상황을 허용하는 걸까요? 칼 융은 그 답이 바로 그림자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림자란 우리가 보고 싶어 하지 않는 우리 자신의 숨겨진 부분입니다. 우리는 아주 어릴 때부터 특정 감정을 억누르고 사회가 정해놓은 틀에 자신을 맞추도록 교육받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보고 싶어하는 모습으로 스스로를 만들어갑니다. 마치 사회라는 무대 위에서 가면을 쓴 배우처럼 말이죠. 한국 사회의 체면, 문화나 눈치를 보는 습관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솔직한 감정과 욕구를 억눌러 왔을까요? 하지만 우리가 억압한 모든 것들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우리 내면의 그림자 속에 숨어 있다가 잘못된 선택, 해로운 인간관계, 그리고 우리를 올가미처럼 올가매는 반복적인 삶의 패턴처럼 예기치 못한 방식으로 불쑥 모습을 드러냅니다. 칼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내면에서 직면하기를 거부하는 것은 외부에서 운명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입으로는 사랑, 성공, 행복을 원한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그런 목표들로부터 우리를 점점 더 멀어지게 만드는 상황 속에 갇혀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 마음 깊은 곳 어딘가에는 여전히 스스로가 그런 좋은 것들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믿는 또 다른 내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우리가 감히 안을 들여다보기 시작할 때 외부에서 답을 찾는 것을 멈추고 우리 내면의 세계를 이해하기 시작할 때 일어납니다. 칼 융은 우리의 무의식이 결코 적이 아니며 오히려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전령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외부 세계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은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의 거울과 같습니다. 만약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보다 못한 대우를 계속해서 받아들이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 내면 어딘가에 여전히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자, 잠시 상상해 보십시오. 어느 날 아침 눈을 떴는데 당신이 그토록 밖에서 찾아 헤매던 모든 것이 사실은 언제나 당신 안에 있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을 말입니다. 다른 사람의 인정 따위는 필요 없으며 증명해야 할 것도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 당신은 이미 그 자체로 충분하다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을요. 하지만 단순히 상상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직접 경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경험은 하나의 결심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나 자신을 알겠다는 결심, 나의 그림자를 직면하겠다는 결심, 그리고 더 이상 내 가치보다 못한 것들에 안주하지 않겠다는 결심입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자신을 사랑하기로 선택하는 순간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마법처럼 한순간에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모든 행동이 이전과는 다른 근원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피상적인 관계에 더는 안주하지 않게 됩니다. 당신은 이제 깊이 있는 관계를 누릴 자격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만족스럽지 못한 직업을 더는 견디지 않습니다. 당신의 삶의 목적이 그보다 훨씬 위대하다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부당한 대우를 더는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당신 스스로 자신의 소중한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융은 진정한 자아를 찾아가는 여정, 즉 개성화 과정은 용기가 필요한 길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길을 기꺼이 걷고자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나라고 믿어왔던 과거의 모습을 내려놓고 진짜 내가 누구인지를 감히 발견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오래된 믿음을 버리고 깊은 두려움과 마주하고 우리가 배워온 모든 것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고통스러울지언정 익숙한 곳에 머무는 것을 선호합니다. 미지의 세계는 두려우니까요. 하지만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언제까지 당신의 가치보다 못한 것들을 받아들이며 살아갈 것입니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얼마나 더 많은 변명을 늘어놓으시겠습니까? 당신의 내면에서 이것보다 더 나은 삶이 있다고 속삭이는 목소리를 언제까지 외면하시겠습니까? 인생은 누군가 당신에게 허락해 주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완벽한 순간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이 바로 변화할 때라고 알려주는 신성한 계시 같은 것도 없습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유일한 신호는 이미 당신 안에 있습니다. 바로 당신이 지금 느끼는 그 불편함, 무언가 잘 맞지 않는다는 느낌, 더 나은 무언가를 향한 그 깊은 갈망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의 무의식이 당신에게 말을 걸고 있는 것이며 당신을 진정한 삶의 길로 안내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마침내 자신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로 결심할 때 당신과 더 이상 공명하지 않는 것들을 과감히 놓아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모든 것들이 제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올바른 사람들이 나타나고 새로운 기회들이 열립니다. 세상이 변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당신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마침내 스스로를 사랑한다면 결코 그보다 못한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기 시작하면 삶의 역학 자체가 바뀝니다. 당신은 더 이상 결핍의 자리에서 행동하지 않고 선택의 자리에서 행동하게 됩니다. 융은 우리가 끌어당기는 많은 관계와 상황들이 우리 내면에 치유되지 않은 상처의 거울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만약 당신이 평생을 당신의 가치보다 못한 것들에 만족하며 살아왔다면 그것은 당신 마음 깊은 곳에 이것이 내가 기대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믿는 부분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 믿음은 진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과거의 경험, 물려받은 신념, 혹은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을 통해 학습한 하나의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무의식은 강력한 자석과 같아서 우리가 내면에 품고 있는 믿음을 더욱 강화하는 상황들을 끌어당깁니다. 만약 당신이 스스로를 부족하다고 믿으면 당신을 부족하게 느끼게 만드는 사람들을 끌어당길 것입니다. 사랑은 고통스러운 것이라고 믿으면 무의식적으로 그 믿음을 확인시켜줄 관계만을 찾아 헤맬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수많은 사람들이 끝없이 반복되는 패턴에 갇혀 사는 이유입니다. 연인을 바꾸고 직장을 옮기고
심지어 사는 도시를 바꿔봐도 똑같은 문제가 계속해서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문제의 진짜 뿌리는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면에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치유하지 않은 것, 직면하지 않은 것, 당신의 정신 속으로 통합하지 않은 것은 당신이 마침내 그 의미를 깨달을 때까지 계속해서 다른 모습으로 당신의 삶에 나타날 것입니다. 이 진실을 깨닫는 과정은 때로 고통스럽습니다. 불확실함이 주는 두려움 때문에 익숙한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유혹을 느끼는 순간도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이성은 모르는 천사보다 아는 악마가 낫다고 속삭이며 당신을 주저앉히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착각입니다. 당신의 안전지대는 결코 안전한 곳이 아닙니다. 그곳은 안정을 가장한 정체의 공간일 뿐이며 당신이 그곳에 오래 머물수록 당신이 진정으로 살아야 할 삶을 그만큼 더 미루게 될 뿐입니다. 융은 그림자 통합을 충만하고 진정한 삶을 살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열쇠 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그림자는 당신이 언젠가부터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믿게 되어 억압하고 부정하고 숨겨왔던 당신 자신의 모든 측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당신의 가치보다 못한 것에 안주하는 삶은 바로 이 그림자의 발현인 경우가 많습니다. 제한적인 믿음들을 직면하고 변화시키는 대신 그것들이 당신의 삶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진정한 작업은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핵심은 다른 사람을 바꾸려 하거나 세상이 당신을 더 잘 대우해주기를 기대하거나 누군가에게 당신의 가치를 알아달라고 강요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핵심은 당신의 신념에 정직하게 질문을 던지고 당신의 패턴을 관찰하고 당신의 두려움이 어디에서 오는지 스스로에게 묻는 내면의 작업을 하는 데 있습니다. 이 자기 탐구에 몰두할 때 당신의 내면에서 무언가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내면에서 변하면 당신 주변의 모든 것 또한 변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인간관계는 다른 양상을 띠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외부의 인정을 갈구하지 않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당신을 채워주지 못하는 사람들을 쫓는 일을 멈추게 됩니다. 당신의 자아감이 더 이상 외부의 수용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한때 그토록 애쓰며 맞추려 했던 장소들이 이제는 이질적으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두려움이 아닌 자기 사랑에 뿌리를 둔 결정을 내리며 더 큰 확신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매혹적인 현상이 일어납니다. 융은 동시성애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자신과 조화를 이룰 때 의미 있는 사건들이 마치 마법처럼 일렬로 정렬되기 시작하는 현상입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존중하고 존엄하게 대하기 시작하면 우주는 그에 응답합니다. 새로운 기회가 생겨나고 관계가 변화하고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그것들이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제야 당신이 그것들을 인식하고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내면의 변화에 헌신하기 전에 먼저 외부적인 증거를 보고 싶어 한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가치를 믿기 전에 세상이 먼저 자신을 인정해주기를 기다립니다. 하지만 진실은 변화는 당신에게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먼저 자신을 믿어야 합니다. 당신이 먼저 자신을 선택해야 합니다. 당신이 먼저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세상은 당신의 내면에서 시작된 그 변화를 비로소 반영하게 될 것입니다. 이 과정은 즉각적이지도 직선적이지도 않습니다. 진전을 이루는 것처럼 느껴지는 날도 있겠지만 모든 것을 의심하게 되는 날도 있을 것입니다. 익숙한 과거가 유혹적으로 보이고 성장의 고통 때문에 이미 알고 있는 것에 안주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의심과 마주할 때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자기 사랑은 목적지가 아니라 매일매일의 실천입니다. 그저 일어나는 어떤 사건이 아니라 당신이 매일 아침 눈을 뜨며 새롭게 선택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러한 관점에서 살기로 결심할 때 당신의 삶은 변모합니다. 진정한 자기 사랑을 받아들이면서 당신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한때 당신이 그럭저럭 견뎌냈던 사람들과 상황들이 이제는 견딜 수 없게 느껴집니다. 예전에는 대수롭지 않게 변명하며 넘어갔던 것들이 이제는 명확하게 보입니다. 당신이 한때 정당화했던 것들의 진짜 본질을 꿰뚫어 보게 됩니다. 세상이 변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사람들은 중대한 시험에 직면합니다. 자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것보다 못한 삶을 살아왔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당신 앞에는 하나의 선택이 놓입니다. 변화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똑같은 길을 계속 걸어갈 것인가, 아니면 더 이상 당신과 공명하지 않는 것들을 놓아주는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당신 자신에게 한 번의 기회를 줄 것인가. 놓아주는 것은 언제나 쉽지 않습니다. 칼 융은 인간의 정신이 익숙한 것에 매달리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변화는 미지의 영역을 의미하고 미지의 영역은 우리의 가장 깊은 두려움을 일깨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소수의 사람만이 말해주는 진실이 있습니다. 당신에게 더 이상 속하지 않는 것들을 계속 붙들고 있는 한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은 당신의 삶에 결코 들어올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당신의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당신이 맺고 있는 관계, 당신이 속한 환경, 그리고 당신이 살아가는 방식을 관찰해 보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절대적으로 정직하게 물어보십시오. 이것이 진정한 나의 모습을 반영하는가? 나는 내 영혼이 평화를 느끼는 곳에 있는가? 아니면 마음 깊은 곳에서는 내 것이 아님을 알면서도 끊임없이 무언가와 싸우고 있는가? 습관의 덫에 빠지기는 쉽습니다. 예측 가능한 것에서 이안을 찾기는 쉽습니다. 하지만 당신과 더 이상 공명하지 않는 것들에 계속 집착한다면 당신이 얻게 될 유일한 것은 진정으로 당신의 것이 아닌 삶에 갇히는 것뿐입니다. 인생은 항상 당신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당신의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관계, 당신의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는 직업, 더 이상 당신과 같은 주파수로 진동하지 않는 사람들, 무언가 변해야 한다는 작은 신호들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 신호들을 무시하기로 선택한다면 그것들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당신의 무의식은 언제나 당신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와 함께한 후 감정적으로 소진될 때마다, 당신의 직관이 이곳은 내가 있을 곳이 아니야라고 속삭일 때마다, 명백한 이유 없이 마음 한구석이 불편할 때마다 그것은 당신의 정신이 당신을 인도하려는 신호입니다. 진짜 질문은 당신은 그 목소리를 들을 준비가 되었는가? 입니다. 진정한 자신이 되어가는 개성화 과정은 고독과 불확실성, 그리고 의심의 순간들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당신이 아닌 것들을 벗어던질 때 진정으로 당신에게 속한 것을 발견하기 전에 당신은 텅 빈 공간을 지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그 공허함을 겪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들은 해를 끼치고 있을지라도 익숙한 것을 붙잡는 편을 택합니다. 하지만 그 텅 빈 공간은 당신의 적이 아닙니다. 그곳은 새로운 것이 들어올 수 있는 신성한 공간입니다. 당신이 살아온 과거의 삶과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미래의 삶을 잇는 다리입니다. 과거의 한계로부터 자유롭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당신이 마침내 놓아주기로 선택했을 때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의 에너지가 바뀌고 마음이 맑아지며 갑자기 한때는 불가능해 보였던 상황들을 끌어당기기 시작합니다. 그것들이 이전에는 불가능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진정으로 당신의 것이 아닌 것들을 붙들고 있느라 너무 바빴기 때문입니다. 우주는 자신의 진실과 일치하려는 용기를 가진 사람들에게 응답합니다. 하지만 그 지점에 도달하기 위해 당신은 스스로에게 결정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내 안에 어떤 부분이 놓아주기를 두려워하는가? 모든 집착 뒤에는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오래전에 놓아주었어야 할 것을 계속 붙들도록 당신을 설득하는 뿌리 깊은 믿음이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그 관계를 놓아버리면 다시는 더 나은 사람을 찾지 못할 것이라고 믿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직장을 그만두면 다른 기회는 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특정 사람들과 멀어지면 결국 혼자가 될 것이라고 느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진정으로 당신의 운명인 것은 결코 잃을 수 없습니다. 의식의 권리로 당신의 것인 것은 절대 떠나지 않을 것이며 떠나가는 것은 애초에 당신의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것들은 당신 이야기의 한 챕터였고 새로운 챕터가 시작되기 위해 반드시 끝나야 했던 교훈들이었습니다. 인생은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흐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흐르기 위해서는 하나의 문이 닫히면 더 좋은 문이 열릴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지만 그 문은 당신이 더 이상 당신과 공명하지 않는 것들을 놓아줄 용기를 가졌을 때에만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당신 삶에서 당신의 가치보다 못한 것에 안주해온 영역들을 들여다보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만약 내가 진정으로 나 자신을 사랑한다면 오늘 나는 무엇을 기꺼이 놓아줄 것인가? 당신이 자신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것들을 놓아주기 시작할 때 당신 내면의 무언가가 돌이킬 수 없이 변화합니다. 이것은 피상적인 결정이 아니라 당신이 자신과 세상을 대하는 방식의 심오한 변화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이 변화를 환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당신을 의심하게 만들려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당신이 과민 반응하고 있다거나 이기적이라거나 가진 것에 만족해야 한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들이 당신을 해치고 싶어서가 아니라 당신의 성장이 그들 자신의 안락함을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융은 누군가 깨어나기 시작하면 아직 그럴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종종 위협이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지점에서 물러섭니다. 주변 환경의 압박, 혼자가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다음에 무엇이 올지 모른다는 불확실성을 느낍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서 당신은 근본적인 무언가를 기억해야 합니다. 당신의 진정성을 찾아가는 길은 모든 사람에게 이해받도록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보는 것을 다른 사람들도 보리라 기대할 수 없으며 그들이 당신의 여정을 인정해 주리라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 그 길은 오직 당신의 것입니다. 가장 큰 장애물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과거를 놓아주는 것에 대한 저항인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관계는 유통기한이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더 이상 우리에게 영양분을 주지 못하는 관계에 매달립니다. 미지의 것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를 마비시키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를 채워주지 못하는 직업을 붙들고 있습니다. 평생을 그 정체성을 중심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를 대변하지 못하는 정체성에 집착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 모든 것들이 당신이 누구인지를 정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과거가 아니고 당신의 실수가 아니며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 말해온 이야기도 아닙니다. 융은 진정한 정체성은 표면이 아니라 무의식 깊은 곳에서 발견된다고 상기시켰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감히 그곳으로 들어가 두려움 없이 당신의 그림자를 바라볼 용기를 가질 때에만 당신은 진정으로 당신이 누구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당신이 그 진정성에서부터 살기 시작할 때 세상은 반응합니다. 당신이 외적으로 변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에너지가 변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결핍, 두려움 또는 인정 욕구의 주파수에서 진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 한때 닫혀있던 것처럼 보였던 문들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억지로 열어서가 아니라 당신 인생에서 처음으로 당신 자신과 조화를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진정한 마법이 일어납니다. 동시성이 나타나고 기회들이 힘들이지 않고 생겨나며 당신이 쫓아다니지 않아도 올바른 사람들이 당신의 삶으로 들어옵니다. 풍요는 당신이 추구하는 무언가가 아니라 당신이 당신의 진실과 일치할 때 끌어당기는 무언가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희생의 의미가 아니라 당신이 아닌 모든 것을 놓아주는 의미에서의 대가입니다. 제한적인 신념, 더 이상 당신에게 영향을 주지 못하는 관계, 당신을 뒷걸음질 치게 하는 두려움을 놓아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기꺼이 지불하려 하지 않는 대가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신과의 잔인할 정도의 정직함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거울을 들여다보고 스스로에게 불편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당신 것이 아닌 줄 알면서도 여전히 그곳에 머물러 있는지 자문해야 합니다. 당신의 어떤 부분이 당신 자신의 성장을 방해해왔는지 자문해야 합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마땅히 받아야 할 것보다 못한 것에 안주하게 만든 이야기들이 무엇이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 지름길은 없습니다. 마법의 공식이나 즉각적인 해결책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에 부인할 수 없는 진실만이 있을 뿐입니다. 만약 당신이 진정으로 자신을 사랑한다면 안주하는 상태로 계속 살아갈 수 없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아직 깨닫지 못한 당신의 일부를 계속해서 배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에 바뀔 수 있습니다. 깨어남은 미래의 어느 먼 시점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진실을 보고 그에 따라 행동하기로 결정하는 순간에 일어납니다. 변화할 때가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외부의 무언가를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인정도, 더 많은 신호도 필요 없습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유일한 신호는 이미 당신 안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불편함, 더 나은 무언가를 향한 갈망, 당신이 훨씬 더 위대한 무언가를 위해 창조되었다는 조용한 확신입니다. 진정한 자기사랑은 자존감이라는 피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타협 없이, 변명 없이, 두려움 없이 당신이 진정 누구인지와 일치하려는 급진적인 결단입니다. 그것은 존재하는 가장 강력한 자유의 행위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결정을 내릴 때 삶은 그에 응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지혜로운 성찰의 여정이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이 긍정적인 변화의 물결에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소중한 사람에게 공유해 주십시오. 당신의 생각과 느낌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이 공간은 더욱 풍성한 지혜의 숲이 될 것입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앞으로 이어질 변화를 위한 성찰의 도구들을 놓치지 마십시오. 당신의 작은 참여 하나하나가 이 메시지가 더 많은 사람에게 닿을 수 있는 빛이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모든 변화는 당신에게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오늘 당신은 그 첫걸음을 뗄 기회를 가졌습니다. 다음 이야기